안녕하십니까. 국어능력 인증시험을 같이 공부할 김신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EBS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방송에서 똑같이 했었는데요. 다만 EBS 방송에서는 좀 자세한 것을 다루지 못하고 개념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간추려서 다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듣는 데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좀 세부적이고 좀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떤 점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들어갑니다. 자, 4쪽으로 보죠. 4쪽에 있는 기초능력편에 자음과 모음이 있죠.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 넉자로 정하고, 이 스물 넉자다. 자모의 수가 스물 넉자. 그러니까 이 스물 넉자는 자음이 14자 플러스 모음이 10자입니다. 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자음 14자는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 쭉 14자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거기 명칭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죠. 기역, 그 다음에는 디귿, 시옷, 요 세 자. 그러니까 흔히 자음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역, 디귿, 시옷, 요것에 대한 명칭인데 즉 이것은 기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디귿이죠. 이것은 시옷이고,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X2에 X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X가 만약에 키읔이라고 하면 명칭은 이렇게 키읔 이렇게 되고, 티읕이라고 하면은 역시 티읕 이렇게 해서 명칭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기역은 기역인데 키역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키읔이라고 하고, 디귿도 역시 디귿인데 티읕은 티귿이 아니라 티읕이죠. 물론 이제 시옷은 여기는 중간 파열음 계열이 없기 때문에 거센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쌍시옷만 있죠. 그래서 요 쌍시옷, 물론 이 기역에 있는 쌍이 되는 것은 요것은 쌍키읔 이렇게 되는 것이나 아니고 그냥 그대로 쌍만 붙이면 됩니다. 쌍기역, 이것도 쌍디귿, 쌍시옷 이렇게로 되고, 나머지 것들 X2의 의X의 방식으로 된다는 점 요것만 유의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음편으로 가보죠. 모음은 일반적으로 아야, 어여 이런 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 아야, 어여, 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음은 일단 기본이 단모음을 기본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 10개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문제하고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다만 이제 문제가 사전에 올릴 적 자모의 순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자음편에 보죠. 자, 사전 등재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기역에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쌍기역이 있죠. 이것이. 그 다음에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고 쌍디귿이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기역 계열에 있는 즉 예사음, 그 다음에 된소리, 거센소리, 키읔은 이 기역 계열의 여기 즉 니은과 쌍기역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뒤쪽, 즉 어디까지 이제 나가느냐면 거기에서 지읒, 쌍지읒까지 나가는 거죠. 지읒, 쌍지읒, 치읒까지 나가고, 치읒 뒤에 키읔이 오죠. 그 다음에 키읔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티읕이 오고, 피읕이 오고, 히읗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키읔이나 티읕은 앞에 있는 기역 계열이나 디귿 계열에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맨 뒤에 치읒 뒤에 오는 단어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름 바로 뒤에
하인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름 나오고 뒤에서 한참 있다가 여기에 있는 뭐 차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치읓 뒤에서 이 티읕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 자음 순서에 대한 사전 등재 순서 요거 주의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음을 보죠. 이 모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모음편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 모음의 사전 등재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 뒤에 에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하나씩 더 붙여가는 방식인데, 그 다음에 야죠. 야 다음에 분명히 이를 붙이니까 예가 되겠죠. 그래서 아, 에, 야,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나고 어가 되죠. 요 순서에서 이제 아 가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요런 순서죠. 아, 그 다음에는 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제 없으니까요. 그래서는 물론 요것도 있고요. 그래서 모음 순서에 대한 것이 끝나고 여 계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 계열이죠. 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가 붙는 와가 되고 여기에 이가 덧붙은 외가 되고 그 다음에 외가 되죠. 문제는 여기에서 5계열에 있는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5 다음에 요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모음 10개에 대한 순서는 아야, 어여 이런 식이었지만 사전 등재 순서는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 에, 야, 예, 어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끝난 다음에 5계열이 시작되고 5계열이 끝나면 요 계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우가 시작됩니다. 우 계열이 시작되고 우 다음에 워가 나왔죠. 워 다음에 외가 나왔고 외 다음에 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나 위는 5계열의 끝에, 그 다음에는 위는 우계열의 끝에 나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입니다. 왠지보다 외곳 요것이 더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외곳이 먼저 나와야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왠지가 먼저 나오니까 요거 주의를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계열이 쭉 흔히 끝나서 유로 끝났죠. 유로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의, 이 이런 순서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세 가지 의, 이 요것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정말로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둬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유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유제 1번. 다음 자모 중에서 기본 스물 넉자에 속하지 않는 거자. 기본 스물 넉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면 자음 14자, 모음 10자인데 자음은 기역에서 히읗까지이고 그 다음에 모음은 아야, 어여에서 이까지고 이렇게 10자인데 문제는 자음 14자에 속하지 않는 것이 쌍기역 이런 쌍 같은 것은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먼저 따져보면 3번에 있는 쌍이 나왔네요. 쌍비읍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는 해당이 되는데 아야, 어여, 오요 할 때 그런데 이 위 요것은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요것도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2번과 3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4번과 5번처럼 키읔이나 티읕은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사전에서 이제 찾을 때 늦게 나오는 순서 꼭 맨 마지막에 있는 순서부터 이렇게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가 나오고 즉 요런 순서에서 말하자면은 으스스 하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의지가 나오고 이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하니까 외우라겠죠. 그러니까 먼저 맨 끝에서부터 본다면 이자 이게 맨 끝에 나오네요. 여기서 끝에 있는 부터 한번 따져보죠. 이자가 맨 끝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의, 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의를 한번 찾아보죠. 의에 의사가 있죠. 그 다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위하고 나왔죠. 즉 거기에는 위자료 요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계열에 있는 곳에 이제 끝에니까 여기에는 원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왠지 이제 이런 순서의 끝 순서로 본다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전 등재 순서가 의외로 그 복병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유제 3번으로 들어가죠. 자음의 명칭을 이것도 역시 명칭 다른 거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쌍기역이죠. 이것은 쌍기역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티긋이 아니고 티읒이라고 그랬죠. 쌍시옷이 되겠죠. 그 다음에 키읔, 히읗처럼 여기 있는 히읗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중요한데 요거 X2의 X의 법칙이니까 히읗을 넣으면 간단합니다. 히읗,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X2의 X에 대한 그 법칙만 기억을 해두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형태수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형태수에서 어간과 어미, 이제 어근과 접사 문제가 나왔는데, 우선 밑줄을 쳐둘 것은 형태수라는 뜻, 형태수란, 자, 밑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러니까, 자, 우선 이제 문법 단위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참고로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의문문에서부터 이제 따져 들어간다고 하면은, 좌쪽에 있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있죠. 이것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이 음운에는 음소와 운소를 말하는 건데, 음소는 자음과 모음, 운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장단, 그러니까 길이죠. 예를 들어서 밤과 밤 이렇게 길게 말할 때와 짧게 말할 때가 다르죠. 즉 우리가 밤, 그러니까 이 밤에 해당이 되는 밤야자, 그 다음에는 먹는 이 밤에 해당이 되는 거 밤율자죠. 이것을 갖다 보면은 어떤 것이 짧느냐 하면은 먹는 것은 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밤, 그 다음에는 밤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짧고 긴 거 장단을 말합니다. 다음에 음운 다음에가 바로 뭐냐면은 음절이 됩니다. 음절은 이게 발음 기온, 발음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뭐 닭 같은 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귿,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플러스 자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닭하고 이 발음이 나오고 앞에 있는 자음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실질 이 음절에서 최고로 발음이 나왔자 자음, 모음, 자음의 3음소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절 다음이 뭐냐면은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서 의미 단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의미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의미를 따져주면은 어떠한 실제 의미, 실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문법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과, 애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애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는 다른 단어로 뜻을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문법 의미. 이것은 주격조사구나. 즉 하나의 중심이 되는 주인격. 그래서 주격의 역할을 해주는 조사구나. 이것은 문법 의미를 담은 형태소. 이것은 실제 의미를 담은 형태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형태소 다음에 이제 단어가 생깁니다. 단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말들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단어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끊어서 말하는 어절이 생기고 이 단어는 품사 단위를 말합니다. 품사 단위를 가리킨다. 자,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어냐, 뭐 서술어냐, 목적어냐라고 하는 문장 성분 단위죠. 문장 성분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띄어쓰기의 단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절 다음에는 이제는 어구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있죠. 여기에서는 안긴 문장,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했을 때 안긴 문장, 즉 아는 문장 속에 안긴 문장이 있죠. 그런 것을 하나의 어구 패러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센텐스에 해당이 되는 문장이 있고, 문장보다 더 큰 것은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밑줄이 이제 했죠. 자, 형태소의 개념이 뒤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거기 또 꼭 알아둬야 되는데 실질 형태소는 어휘 형태소라고 하고 여기에서 사과가 했을 때 이게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과가라고 하는 이 가라고 하는 것은 문법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는 빠르게 거기다 노트를 한번 해보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체언 전부. 그러니까 체언은 명사, 수사, 대명사를 말하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어근. 그러니까 실제 의미가 있는 부분. 말하자면 빠르다 했을 때 하나의 fast에 해당이 되는 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빠르. 여기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빠르고 빠르니 빨라서 뭐 이런 것처럼 이 다는 이제 말이 끝났다라고 하는 종결어미니까 이것이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 빠르다의 이것이 용언의 어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언의 어근, 용언이라고 하는 동사와 형용사니까요. 그 다음에 수식어 전부, 수식어는 부사하고 관형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독립어 전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것은 먼저 조사가 있죠. 우리말에서 조사, 그 다음에 접사. 예를 들어서 접사는 먹다의 먹이, 명사, 파생, 접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접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플러스 접사 플러스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각종 어미 이런 것들이 형식 형태소들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끝나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보면은 1번 다음 문장 중 실질 형태소가 아닌 것은 하고요.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체언 전부, 용언의 어근, 수식언 전부, 독립언 이렇게 되니까 우선 영수는 자 따져보죠. 이것도 한번 영수는 영수의 동생은 키가 철수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 실질 형태소는 따져보죠. 영수 체언입니다. 자, 이것은 조사네요. 자, 형식 형태소죠. 그 다음에 동생 체언입니다. 실질 형태소 조사. 그 다음에 키 실질 형태소죠. 그 다음엔 형식 형태소고 철수 실질 형태소고 보다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조사죠. 그러니까 조사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네요. 크다 했을 때 톨에 해당이 드는 그 크다의 요것만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이고 나를 맞췄다라고 하는 종결어미죠. 어미에 해당이 되니까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삼각형을 한 요것이 형식 형태소고 그 다음에 영수, 동생, 키, 철수, 크다에 해당이 되는 것이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영수, 동생, 키, 철수, 보다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나왔는데 자립이다 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혼자서 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 자립형태소, 그 다음에는 의존. 어느 말에 붙어 선다 이거죠? 의존 형태소. 맞죠? 자, 자립이 되는 것과 의존 형태소를 한번 보면은 혼자서만 설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 여기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에서 빼줘야 되겠죠. 실질 형태소 빼기 용언의 어근은 빼지네요. 왜 그러냐? 어미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참 그것 좋다 이렇게 쓰는데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조세에 해당이 되는 이 실질 형태소와 다의 종결어미가 붙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근과 어미가 붙어서 있으니까 혼자서 어근만은 못 쓰죠. 예를 들어서 좋다에서 다를 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서는 뭐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도 의존 형태소에 해당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설 수가 있죠. 근데 하나 더 빼줘야 되는 것이 실질 형태소의 체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는 의존 명사들이 있죠. 의존 명사들은 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존 형태소는 이제 여기에서 형식 형태소에 이렇게 이제 합쳐주면 되네요.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 플러스 여기에 있는 그대로 용언의 어근 플러스 의존 명사 이렇게 하면은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서 쓰이지 못하는 것은 의존 형태소, 혼자서 쓰이는 것은 실질 자립 형태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설명은 장황하게 많이 나왔지만요. 이렇게만 파악을 해두면 완벽하게 형태소 문제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립 형태소 골라놓은 것은 자 한번 보죠. 철수가 영희에게 자 이것도 한번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매우 자세하게 읽어주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자립 형태소만 한번 골라봅시다. 철수 혼자 설 수 있습니다. 영희 혼자 서죠. 가나에게는 안 되죠. 책 혼자 섭니다. 매우 혼자 섭니다.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이거 자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포맷, 그 폼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거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뜻을 가지고 있는 자세는 안 되니까 이거 안 되죠. 그다음에 읽어주다 안 되죠. 읽다 혼자 안 되니까 주었다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립 형태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철수, 영희, 책, 매우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아주 간단하게 풀리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발음에 관한 것. 그러니까 8쪽입니다. 자, 발음에 관한 거에서 된소리 문제. 한 단어에서 까닭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엉뚱하다. 이 중에서 담뿍 같은 거에 밑줄을 좀 쳐봐야 되겠네요. 훨씬 같은 거야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담뿍 요것들, 움찔. 그래서 갑자기로 나지만은 거기 비슷한 음절을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그건 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갑자기, 국수, 깍두기. 자, 깍두기가 아니고 깍두기네요. 깍두기. 색시, 싹둑.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요겁니다. 싹둑 할 때 요 둑을 쓰는 거죠. 된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자, 문제 잘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몹시 법석. 자, 법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오는 단어죠. 자,
하여튼 간에 난리 법석을 떨었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법석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기 중 잘못된 것은 유제로 한번 들어가서 풀어보죠. 자, 야단법석. 자, 법석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새색시, 잔뜩, 깜빡이다, 국밥. 국밥 같은 것은 일부러 밥으로 적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밥 이렇게 해서 적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밑줄을 쳐두고 넘어갈 것이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싹둑싹둑 몹시 법석. 자, 디귿 받침 소리. 디귿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들은 발음은 이제 디귿으로 난다는 겁니다. 덧저고리 디귿으로 나고 돗자리 디귿으로 나죠. 그렇지만은 적을 근거가 없으니까 다 시옷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덜은 자칫 하도 이런 거. 자, 유제를 한번 보죠. 그쪽에 표기 중에서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골치 아프죠. 똑같았는데 분명히 덧저고리 이렇게 쓰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싹 빼버리고 이렇게 덧저고리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해서 덧저고리는 사실은 덧나다 했을 때는 시옷으로 적어도 무방하죠. 디귿으로 적을 필요가 구태 없죠. 무사람들 이것도 역시 시옷이죠. 그다음에 옛날 시옷이고 헛걸음 맞네요. 사뭇 이것도 시옷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음편에서 한자 개 이제 쉴 개자입니다. 그다음에는 걸개 이런 것들 개구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걸려 있는 구 이제 개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개로 적는다. 그다음에 의례 캐캐묵다 단모음화 역심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의례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의례하고 의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캐캐묵다 그래서 기역 받침으로 그냥 나오죠. 자, 요것도 역시 문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모음화 현상에서 표준발음법에서 보면 박스에서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닐리리 이것은 닐리리로 발음하고 띄어 이것도 띄어 이렇게 억지로 발음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희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단어의 첫 음절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발음 문제에서 이것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이것은 우리의도 되지만 우리애로도 되고 그다음 주의 이것도 주의도 되지만 주의 이렇게 이로 발음을 해도 된다. 이런 등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거기에 있는 히읗거리다 문제를 한번 보죠. 띄어, 뜨이어, 시어, 티어 이런 형태니까 의로 적는데 히다, 히떴다, 히뜩거리다 이런 관용에 따라서 그러니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쭉 내려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닐리리 무늬 같은 것들의 그 치경음에서 응 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음절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제례 형식으로 니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제를 하나 풀고요. 자, 유제 3번으로 들어가서 단어의 표기. 자, 닐리리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이것은 닐리리는 의로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닐리리 이렇게. 그다음에 게시판, 게재, 개로 적죠. 그다음에 휴게실 역시 개로 적습니다. 그다음에 의례, 의례가 아니고 의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것의 그 형식적인 거 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갖춰질 절차, 그 다음에는 의식의 예를 갖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의례죠. 국민 의례, 뭐 장의 의례 이런 것처럼 이것은 되지만 그냥 항상을 갖추는 것은 의례 이렇게 해서 의를 씁니다. 그 다음에 국기를 개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로 이렇게 적죠. 그러니까
제대로 썼죠. 자, 그러면은 첫 시간부터 뭐 이렇게 빡빡하게 좀 나갔는데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